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도 37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난센의 CEO가 지금이 불장이 진입이 되고 앞으로도 불장일 게 맞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고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무서워질 이유를 서플라이 디맨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는 업비트에 비트코인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10시 반부터 진행을 하고요. 매년 있었던 행사인데 장이 반전이 되고 좋아졌을 때는 이 UDC가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떤 연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업비트가 현물 거래 대금이 전 세계에서 거의 글로벌 탑이기 때문에 이 행사 이후에 40K까지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센 CEO가 불량이 진입을 된 거 맞다라고 하면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거기서 살펴봐야 되는 몇 가지 꼭지를 잡아보고 싶은데, 이 부분은 단순히 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지표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진짜 근거가 있는지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ETF는 몇 달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다음으로 강제 판매자가 사라졌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샘 뱅크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제로 이제 가짜 숏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장을 억지로 더 하락을 만들었던 유발했던 사람들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제 멤버십 라이브 때도 그러니까 실제로 가스나 이런 코인들이 올라갈 때 세력들이 올려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릴 때 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세력들은 올라갈 때도 돈을 벌지만 내릴 때도 본인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게 NFT입니다, 여러분들. NFT 거래 대금이 보시면은 갑자기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NFT가 사람의 이제 심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에 돈이 돌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 봐야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비트코인을 대표하는 회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너무나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관들의 포모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기관들, 기업들 늘 말씀드리는 게 거창한 명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돈을 보고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블랙록이 왜 코인 시장에 정말 진심인지 그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랙록은 코인 시장에서 좋고 싫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1경 1천조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인데 분기에 테더보다도 돈을 못 벌어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한 거죠. 코인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는지를 인지를 했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사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를 미국에 있는 그리고 글로벌에 있는 많은 기업들, 기관들한테 그걸 안내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관들의 포모를 일으킬 거고 그게 코인 시장으로 진입을 할 거다. 저는 아주 강력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본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코인들을 앞으로 변동성이 생기는 장에서 뺏기지 말아야 되는 강력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요가 2024년 말까지 10배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너무나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2024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죠? 반감기가 있으면서 비트코인이 세상에 유통되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더 많은 수요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서플라이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는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비트코인이 높은 성장 단계에 진입을 할 거다. 자기가 비트코인을 워낙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한데, 그 흐름을 봤을 때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기관들, 기업들이 너무나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포모가 오고 있다는 거는 며칠에 걸쳐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관뿐만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정말 이제 문제가 될 부분인데, 개인들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000불 이상 들고 있는 이 월렛 숫자가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고요.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장이 안 좋아졌을 때, 하락장일 때 이런 부분이 늘어났다라는 지표는 그만큼 전 세계 글로벌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개인들까지도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리퀴디티 서플라이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팔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어요. 그냥 아예 시장에 비트코인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말과 같기 때문에 저는 이 서플라이 디맨드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너무나 무서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하락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장이 반전을 했고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본인의 코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현물로 모으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회가 없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졌기 때문에 포모가 오고 누가 얼만큼의 돈을 벌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멤버십 분들, 구독자분들도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가 저 말씀드린 순서대로 했으면 너무나 큰 수익을 보고 계셨을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포모가 막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포모가 오지 않고 계획된 자기의 플래닝대로 비트코인이나 코인들을 모아가기에 좋은 시기는 반드시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알갓의 이야기인데 저와 같습니다. 만약에 소외됐다면 인내심을 가져라. 매크로 환경이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인은 트레이딩 하는데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모아간다고 하면은 정해진 플랜에 의해서 그럼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 이제 근데 그거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모아가면서 그때 힘을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데이터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장이 반전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쇼터몰드와 롱터몰드들의 코스트 레이쇼인데요. 보게 되면은 반전을 했을 때 이 상황에서 1.6이었던 상황이 있고요. 또 반전을 했을 때 1.57. 이게 뭐냐면 단기 고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기 고점. 그 뒤에 일부 하락이 왔습니다. 그 뒤에 일부 하락이 왔고 같은 경우는 1.44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이것 한 가지와 추가적인 상승이 있고 나서는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로 경기 침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리고 좋지 않은 모습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게 하락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 하락이 어디까지 올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면서 하락이 온다고 하면 그 하락할 때 모아가는 양을 또 늘려나간다고 하면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매수 매도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로 봤을 때도 보시게 되면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 그런 시점인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 이런 걸로 갈리게 되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2015년도 뷰 같은 경우는 요 구간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올라감에 있어서도 늘 하락은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간 뒤에는 그 저점을 다시 찍고 내려오는 정도는 없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우리가 잘 모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유튜버나 다른 주변 지인들 중에 하락을 해가지고 진짜 뭐 1호K 다시 10K까지 갈 거야 라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멀리 두세요. 자기와 거리를 띄워줘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오면서 그때 봐야 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2년 동안 돈을 버는 그 타이밍에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영상을 남겼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CPI가 올라가고 그거를 이제 터트리면서 뭐 주식이나 자산 시장이 딱 하락을 했을 때 그 전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15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반등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잠깐 일부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빠르게 돈을 벌고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게 데이터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장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벌어야 되는 그 타이밍에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그 뒤에 장이 좋아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야겠죠.
비트코인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알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월 달에 비트코인만 오르다가 알트코인으로 돈이 가가지고 11월 달에는 정체를 하고 있는데 OI가 빠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선물보다는 현물,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축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물에서는 38K대에 강한 이 매도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뚫고 가는지 그 여부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이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이 매물대, 현물 매물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물 시장에는 비트코인이 횡보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38K를 뚫지 못하고 횡보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요 라인 38K 위에 아주 강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보다도 오히려 숏 포지션이 더 많이 구축이 되고 있다. 이거는 비트코인이 횡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 간다고 하면은 건드리면서 이제 깨고 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UDC 행사가 열리고 나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환호가 차가지고 여기 있는 거 다 깨고 40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지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더의 발행량이 쭉쭉 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을 흡수하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코인 시장에 돈이 새롭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서 막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아직도 마이너스인데 이게 왜 마이너스냐면 말씀을 드렸죠. 6개월 동안 이거를 환전을 할 수 없습니다. 환급을. 진짜 비트코인으로. 근데도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고 있다. 이 말은 기관에서 빠르게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그레이스케일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요 그다음에 던지는 척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드디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모를 많이 느끼고 있는 기관들이 오히려 더 포모를 느끼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예전에 올디너스가 인기가 많으면서 이 트랜잭션 볼륨량이 확 늘었었는데 또다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힌트 같은 거고요. 그래서 아주 장이 좋은 기운으로 힘을 받으면서 쭉쭉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좋은 이 차트상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지만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월, 11월, 12월은 10월 달에 들어온 에너지가 계속 밀고 가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아셔야 되고요. 자, 조만간 일주일 뒤에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뭐 연기를 할 건지 승인될 건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연기가 되면서 뭐 혹시라도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가야 되는 방향, 가고 있는 방향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RWA가 다음번 장에 아주 큰 메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WF에서도 RWA 어떤 프로토콜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해요. 저는 이 개인적인 개별 프로덕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DWF 랩스가 RWA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걸 전달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자료 어제 멤버십 라이브에 제가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주식과 S&P 500 주식,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과 비트코인의 주식 차트를 그냥 함께 보는 거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뭔가 코인 시장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면서 어렵게 돈 버시는 분들은 그 분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툴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돈을 버는 거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세요. 늘 반복이에요. 이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자산들이 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을 비트코인에서 못 믿겠으면은 다른 것들을 보시면서 아 사이클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잘 공부해가지고 좋은 코인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더 많이 안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